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체, 상품은 아무래도 철이 아닐까 싶은데요. 철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건물을 짓던 자동차를 만들건 뭐 다리를 만들건 하다못해 이 볼펜에 들어가는 요것만 하더라도 다 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철이라는 것을 항상 접해 있긴 하지만 철강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했던 것도 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강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철강이 좀 더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라는 거를 사실 국내적으로 그냥 우리가 네. 여기 완전 일반인들이 보면은 네. 뭐 건물 짓고 네. 뭐 차 만들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철은 그냥 꾸준하게 쓰잖아요. 네. 근데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주가를 보면은 네. 어떤 때는 엄청 올라갔다가 네. 어떤 때는 굉장히 내려갔다가 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 뭐 철이지. 네. 그 경쟁력이라는 게 뭐고 뭐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네. 뭐 중국에서 뭘 한다 그런다, 뭐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다 그런다, 네. 뭐 어디를 또 합친다 그랬다가 뭐 네. 나눈다 그랬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네. 좀 어디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굉장히 많은 이슈를 지금 던져주셨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반도체나 IT나 이런 업종 대비해서는 솔직히 이 제품이나 기업 간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은 그렇게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정말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만큼 뭐 그렇게 너무나 커서 나중에라도 이거는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 이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철강이라고 하는 거는 설비 의존도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새로운 설비가 나오고 결국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결국 그 기술 격차는 결국 따라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수요입니다. 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포스코 주가가 저희가 2006년, 7년도에는 거의 이제 70만 원. 예. 저희 시총 2위까지 일단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뭐 14조, 15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왜 원인이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산업 측면에서 요인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결국 이제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확 열렸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했던 차이나 이펙트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그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직히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 1억 톤 내외의 그 철강을 생산하고 소비를 했었는데 1억 톤. 네, 예. 1억 톤 정도요. 1억 톤에서 2억 톤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 그 글로벌 철강 소비가 대략 한 18억 톤 정도 되고 18억 톤. 예, 예. 중국이 지금 9억 톤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9억 돈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철강 소비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에 1억 톤에서 그럼 9배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결국 이제 그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라는 그 철강 산업 자체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솔직히 내수 중심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냥 뭐 내수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결국 이제 그 포스코라고 하는 이제 큰 형님을 맨 위로 해가지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반제품들을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지금 뭐 KG 동부제철이나 예, 뭐 예. 동국제강 뭐 이런 그 2차 가공업체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수 쪽으로 이제 주로 판매하는 그런 이제 내수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2000년서부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이나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은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글로벌 철강 물량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2005년까지의 흐름이고요. 2005년. 예. 근데요, 제가 네네. 2005년에서 이제 더 이게 최근으로 좀 오실 것 같아서 그런데 네네. 2005년 이전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에서 수요가 생겼
있기 때문에 뭐 그것 좀 뭔가 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알겠는데 네네. 사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수를 하고 있었다면은 네네. 이 철강이라는 포스코라는 회사가 사실 뭐 혼자 있는 회사도 아니고 혼자 네네. 이걸 공급하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수요가 생겨서 이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뭐 다른 나라에도 경쟁하는 업체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철강 산업에서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예전에 강했었는지 네. 그리고 왠지 우리나라 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산업들을 이제 갖고 와서 벤치마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포스코가 거기서 딱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중국에 들어갔을 거고 맞습니다. 그 전에는 좀 어떤 식의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70년도에 이제 그 포항에 제철소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예. 당연히 이제 그 신일본 제철에 일본에 있는 그 최대 철강사죠. 예. 지금 니폰 스틸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예. 그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좀 흐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좀 시계열을 좀 길게 한번 좀 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산업이 먼저 발전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원료가 풍부한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좀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료만 많아도 이제 디맨드가 없으면은 뭐 이거는 그쵸. 성장이 안 되니까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호주가 이제 철강 산업이 크게 발달이 안 된 이유가 이제 바로 디맨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철광석은 엄청 많잖아요. 철광석은 뭐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유럽하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다큐멘터리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카네기가 이제 주도했던 1800년대 중반에 바로 이제 미국이 미국. 이제 예, 철강 산업을 주도를 하게 됐고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 평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그 보편화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약 한 100년 정도를 철강 산업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뭐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어떤 유럽이 경제가 확 성장할 때 네. 그쪽에 이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그쪽 철강 산업이 발전하다가 네. 미국이라는 곳에서 뭐 철강왕에서 철도 깔고 맞습니다. 뭐 네. 기름 캐고 뭐 네. 할 때 이쪽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철강 산업들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디맨드와 더불어서 어떤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전 대비 한 단계 나아간 흐름들이 미국에서 나타났고요. 요게 약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온 게 이제 연속 주조 방식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방식인데 이제 그거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 일단은 이게 유럽과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일단 첫 번째 이제 글로벌 메인 플레이어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원료가 부족한 나라에서 이제 철강 생산을 주도하는 현상이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철강사 같은 경우에도 철광석을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일단 저희가 5대5 주변에서 보통 이제 철광석을 채굴을 해서 예.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철을 생산하는 이제 흐름들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철광석이 안 나요. 그쵸. 예, 안 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새롭게 이 플레이어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야 이제 그 원료가 이제 적은 나라 국 지역에서도 이제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1970, 60년대가 바로 이제 일본의 시기였고요. 근데 바로 거기서요. 네네네. 아까 그 수요가 있는 곳에서 많이 네. 산업이 성장한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이해는 좀 가요. 네. 이게 뭐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네. 뭐 유럽은 국가도 많고 미국은 워낙 그 땅덩어리 크니까. 근데 네. 일본이 네. 그렇게 뭐 수요가 많아봐야 인구 1억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발달 단계로 약간 저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국가가 처음에 이제 인프라 가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선진국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예. 결국 이제 개도국 시절에 굉장히 많은 철강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이제 철강 산업을 생각하게 됐던 동기 자체가 어쨌든 이제 전쟁이 있었고요. 예. 저희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고 결국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그 전후 복구 수요도 기본적으로 있었고 맞네. 네. 거기에다가도 뭐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그런 수요가 일부 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막 이제 2차 산업이 그때 태동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좀 철강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던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저희가 이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보더라도 한 1950년, 60년, 70년 가장 가파른 수요 증가를 겪게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일본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기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솔직히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예, 일본이나 한국이나 솔직히 산업 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두 나라 다 이렇게 철강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네네. 내수 수요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물량도 네. 되죠. 예. 솔직히 그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철을 많이 쓰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철을 많이 쓸까? 그랬더니 이거 조선도 하고 아. 자동차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모습들이 이전에 바로 일본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메인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일본이 철강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대표할 만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저희가 철광석 협상입니다. 철광석 협상, 예. 가격 협상. 예, 철광석 가격 협상을 이제 뭐 호주에 있는 광산업체나 아니면 브라질에 있는 광산업체랑 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일본이 대표 선수로 나가가지고 예,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 일본이 대표 선수로 나가서 광산업체랑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 아무래도 좀 바잉 파워가 있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솔직히 사는 친구들이 그 친구가 이제 일본 말고는 별로 이제 사는 양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뭐 기름계 브렌트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철강계 브렌트유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여하튼 그 일본이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메인 플레이어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예. 근데 중간에 물론 일본도 오일 쇼크나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예. 이따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엄청난 구조조정 시즌을 겪게 됩니다. 그게 70년대에도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저희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예. 그 시기에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이제 혹독한 구조조정 시기를 겪게 되는데 예. 일단은 그 70년대에서 80년대에서 주도권을 잡게 됐을 때 이제 한국 쪽으로도 약간 그때 기술 이전이 넘어왔고요. 그때 이제 그 70년대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박태준 회장님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예. 제가 영일만에서 뭐 맞아요. 이거 그 제철소 건설이 잘 안 되면 영일만에 뭐 뛰어들어야 한다 뭐 이런 철강 그냥- 고국.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포항제철소, 90년대 이제 광양제철소를 건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고로를 가진 예, 그런 이제 그 철강 시장에서의 어떤 강자로 거듭나게 되는 예, 지금 요런 지금 흐름들을 이제 겪어왔고요. 그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내수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높여갖고 네.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2005년 이후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생겼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2000년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이제 거의 YOY로 저희가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 거의 30%씩 성장을 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30%? 철강 예 요즘에는 뭐 야. 고정자산 투자가 뭐 6% 전년 대비 증가하고 지금 거의 뭐 이러고 있는 IT 상황이- 기업이나 게임 기업이나 이게 그 정도 나오지. 예. 그래서 아마 그때 포스코의 그 시가총액이 뭐 70조까지 가지 않았나. 신성장 산업으로.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었고요. 결국 이제 포스코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뿐만 이제 국내 철강사 이제 동일한데 예. 내수 시장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 이제 해외 시장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철강 제품도 약간 사이클이 있는데 예. 그 국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가 처음 발달을 시작할 때는 보통 이제 철근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인프라 깔고 건물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주머니에 돈 좀 생기고 좀 예. 살다 보면은 야, 이제 자동차 사야지. 아,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 판재 쪽, 그러니까 자동차용 강판에 들어가는 뭐 연형 강판이나 이제 뭐 그 이런 것들을 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아연이나 이런 걸로 도금한 이제 도금 강판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 시절에 2005년도 이후에 약간 그 내년 도금료 수요 자체가 이제 막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국내에서는? 상황이었어요. 네, 해외 쪽에서. 아, 해외 예, 쪽에서도.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제 막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토 믹스가 그 전까지는 약간 열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 단계의 제품이었다라고 하면은 예. 그 2005년도 이후에는 주로 이제 그 내년 도금료의 판매량이 이제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제 자동차용 강판이랑 거의 비슷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포스코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거의 20%. 2%요? 네,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30%인데 이익률이 20%라고요? 네. 야, 70만 원 갈만하네. 예.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호황을 겪었죠. 엄청난 호황을 겪다가 근데 이제 2005년, 6년, 7년도에 이제 위험 시그널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게 저는 좀 이 얘기 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서부대 개발 얘기하시고 서부대 개발. 예, 그래서 아니 거기 위구르 뭐 얘기하고. 예, 거기 좀 사람이 좀 살고 좀 다녀야 이게 좀 개발을 하든가 우리 말든가 티베트 하는데 스님들을 위해서 도로도 좀 깔아드리고.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나왔던 게 이제 중국은 서부대 개발, 그 다음에 도시화 때문에 철강 수요는 계속적으로 예.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정부가 엄청난 이제 철강사들 증설에 나서게 됩니다. 아, 철강사 증설. 네. 아,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주가를 띄우기 위해 네. 야, 중국이 서부 대개발 하면은 포스코 난리 나는 거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네, 중국 내에서 맞습니다. 야, 우리가 서부 대개발을 해야 되니까 지역별로 철강사를 다 만들자라는 컨셉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 뭐해 철강사 안 만들고 왜 그 다음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 마진이나 무슨 뭐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게 고용이 또 엄청 그쵸, 크거든요. 예, 예. 제가 그 2016년도 이제 중국에 구조조정 들어갈 때 그 이제 중국 철강사 한 철강사에 이제 구조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길래라는 부분을 봤더니 예. 포스코가 지금 그 일단 한 2만 명이 좀 안 되게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개별 제초소 이제 협력사 다 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지금 한창 이슈가 됐던 우한시, 예, 예. 우한시에서 제일 그 우한강철이 포스코 캐파 대비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예, 예. 여기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4만 명 정도. 4만 명이요? 예, 캐파는 60%밖에 안 되는데. 와.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막 장려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캐파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게 뭐 2억 톤, 1억 톤 이렇게 되는 캐파가 이게 2015년도 와서는 예, 예. 거의 이게 지금 뭐 12억 톤 뭐 이렇게까지 오게 됩니다. 어? 네. 12억 톤이요? 네. 근데 아니 뭐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9억 톤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넘어가 버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시장의 투자가들도 그렇고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철강산업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 중국의 가동률 상승이죠. 아. 네, 지금 캐파 대비 생산을 훨씬 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정하고 만들려면 네. 캐펙스 투자는 12억 톤까지 돼 있는데 네네. 실제 수요는 9억 톤밖에 안 나오니까 맞습니다. 얘네가 풀 가동 들어가면은 네. 3억 톤이 남아서 네. 마이너스 유가처럼 마이너스 철강가가 될 수도 있는 네, 거라 지금은 고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맞습니다. 돌리면 넘어가 버린다. 예. 추가적인 투자 없이. 그러니까 그게 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증설이 많이 더 일어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뭐 생산은 무지막지하게 하고 그게 이제 그 2008년, 9년,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의 얘기인데 와, 예. 참 오랫동안 만들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생산량도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철강 수요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어떤 그 피크를 딱 찍게 되면요. 예, 이제 예. 중국도 지금 이제 우리 투자 그만할래 이제 소비 진작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때저때 정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 디맨드가 2013년, 14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정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생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온 거네요. 그러니까 예. 아까 그 포스코 입장에서는 아까 70만 원을 한 2005년 정도 찍었다 네. 치면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철강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스코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의.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중국의 구조조정도 사실 되게 직접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예. 너무나 많은 철강을 찍어내고 있었으니까. 두 가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리커창 그 이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봤을 때 2013년, 14년, 15년 때 한창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중국발 저가 철강제에 대한 이제 무역 제재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무역 제재 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국 산업이 완전 붕괴가 됐거든요. 특히 미국의 철강 산업은 13년, 14년을 기점으로 거의 뭐 수입재가 급증하면서 가동률이 급락을 하는. 예,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붕괴가 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심각하다. 너무나 통상마찰이 심해 지금. 예. 이 철강 팔려다가 다른 것까지 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대마불사 이제 그 중국의 금융기관과 관련된 이제 부실화 위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요. 와, 그죠. 빚 많이 땡겨가지고 네. 뭐 딴 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망하면은 은행이 네. 같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때 뭐 저희가 12억 톤 정도의 캐파인데 저희가 지금이야 이제 9억 톤 정도 생산을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15년도에는 뭐 7억 톤, 8억 톤에 있으니까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생각을 할 때 야, 제조업체가 가동률이 이렇게 낮으면 이거 운영이 될까? 그죠. 운전 자금도 굉장히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얘기하고 또 그 전에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16년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의 시기였고요. 예, 그때가 바로 이제 포스코 주가가 15만 원에서 예. 40만 원으로 쭉 올라갈 바로 그 초입이었죠. 초입. 네, 바로 그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포스코 주가를 보려고 중국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고 그렇다는 거는 포스코한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조정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예. 네. 어쨌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캐파가 지금 이 정도인데 예. 11억 5천만 톤 12억 톤 전도인데 이거를 2억 톤을 줄일 거야. 그래서 지금 그때는 8억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지금 올해는 9억 톤 정도 생산할 예정인데 그래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올릴 거야. 그래서 건강한 산업으로 만들게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하튼간에 어쨌든 중국 정부가 솔직히 시장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야, 너네들이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 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구조조정해서 저도 처음에 안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했었어요? 했었죠. 왜냐하면 예. 하도 이제 그 공급과잉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계속 그때 후진타오 예. 시절이었죠.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 뭐 구조조정 할게 그러는데 하기는 뭐랍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안 하겠죠. 근데 예. 이제는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좀 의지적으로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네. 이 철강 산업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환경 오염 산업의 1순위가 바로 이제 철강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석탄 떼고 예, 뭐 연기 뿜고 그 시꺼먼 연기가 바로 이제 그 콕스 공정에서 이제 석탄을 저희가 이제 구울 때 거기서 나오는 시꺼먼 연기가 이제 바로 그건데 그게 바로 이제 또 이슈가 되면서 뭐 도시의 사람들이 뭐 언론에 그때 한창 나왔잖아요. 무슨 뭐 대사의 강아지가 죽었는데 뭐 폐가 뭐 다 시꺼매졌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철강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은 이제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네. 수급 상황이 좋다는 얘기는 공급 못 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제 공급 자체가 억제가 되면서 중국의 철강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포스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는 실질적인 액션이 별로 없었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포스코 주가가 한 2016년, 15년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 구조조정을 한다는 액션이 실질적인 지표로 확인이 좀 됐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좀 재밌는 뉴스 하나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초반에는 이게 사실이냐에 대한 진위를 저도 판단할 수 없었는데, 그 당산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포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철강을 중심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플라워 페스티벌을 한다라고 하니까 꽃박람회를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어요.